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수학 1학년 1학기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1단원까지 제 강의를 들었다는 건 어느 정도 저와의 호흡이 맞으니까 이만큼 들으셨겠죠? 그걸 가정하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해 나가야 앞으로 여러분들 몇 년간 수학 공부를 하게 되냐면 6년간 수학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오지 않도록,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수포자라는 얘기가 있었을 만큼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점차 더 수학을 공부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이미 중학교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차곡차곡 잘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대충 시험 보고 넘어가고 이러다가 고등학교 가면 거대한 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산들을 17살이 딱 되었다, 고등학교가 되었으니까 한번 넘어봐 라고 하면 중학교 때 연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게 된다면 수능을 볼 때는 수리 영역이라 수학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큰 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잠깐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 파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수학이잖아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1학기 때는 중1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은 크게 3개의 큰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와 연산 단원이고요. 두 번째 단원은 문자와 시계 단원이고요. 세 번째 단원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란 단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인수분해 배웠잖아요. 소인수분해는 수와 연산 파트예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소인수분해와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거든요. 지금 기껏 여기 달리고 있다. 그래도 많이 왔죠? 많이 왔어요. 학교에서는 약 한 4차시 분량으로 다루는 내용을 지금 저는 거의 한 8강, 9강까지 문제까지 해서 천천히 다뤄드린 거고요. 이제 문자와 식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문자와 식을 다루고 1차 방정식입니다.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방정식이 나오죠.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와 연계되는 이제 방정식과 함수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수학을 배워나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이 좌표평면과 그래프에서는 이제 사실 좌표평면이라고 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정비례와 반비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나중에 가면은 함수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함수라고 다루고 있진 않지만 함수 부분과 연결이 되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세 단원, 여기까지가 바로 1학기 수학입니다. 2학기 수학에서는 이제 도형 파트를 다루게 되고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는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봐서 2학기 거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는 도형과 통계 부분을 다루게 된다. 근데 이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모두 다 수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나중에 6년, 5년 뒤겠죠? 올해 빼고 5년 뒤에 내가 수능을 볼 때에 기본적인 밑받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나서 갑자기 고등학교 걸 할 수 없어요. 왜냐? 중학교는 수학이라는 거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단계형 교육과정입니다. 단계를 올라가서 한 단계씩 밟을 줄 알아야지. 즉, 이전 단계가 충실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없어요. 갑자기 두 칸을 올라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세 칸을 올라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모든 단계가 수학에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단계형 교육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 단계를 하지 못하면 그 이후 단계를 할 수가 없는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굳이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했던 내용들이 핵심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대표적으로 역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정이 반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즉 중1인데 중2 걸 공부한다거나 중3 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걸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리 공부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자신의 그 공부할 수 있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쁜 것만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걸 제대로 안 해놓고 중2 거부터 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중1의 내용을 충실히 그리고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중2 걸 할 거면 중2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1 걸 소홀히 하겠죠. 즉 옛날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2 걸 끝냈어. 그래놓고 중1 올라오니까 중2 걸 하고 있어. 근데 중2 거가 잘 기억이 안 나. 뿐만 아니라 중1 걸 완벽히 마스터하지 않았어. 즉 기초, 기본, 심화라는 문제들을 다 완벽히 내 것 습득화하지 않아 놓고 중2 걸로 넘어가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2 걸 제대로 습득하지 않아 놓고 체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완벽히 딱 보면 그냥 너무 쉬워 보여.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하고 있는 단계보다 훨씬 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쉽게 풀 수 있어.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 중2 걸 하거나 중3 걸 진도만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공부해봤자 학교 시간 빼고 많이 공부해봤자 8시간? 8시간 공부하면 진짜 많이 공부하는 거죠. 한 6시간,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4시간에서 6시간 공부하죠. 학원 포함해서, 학원을 빼고 4시간에서 6시간은 힘들 테니까. 근데 학원을 빼고 어찌됐든 4시간, 학원을 포함해서 4시간에서 6시간 공부하는데 수학이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해도 꾸준히 해도 쉽지 않은 과목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 절대적인 시간 안에 중1 학생이 중1 것도 충분히 다르고 중2 것도 충분히 다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다뤘던 거를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내 거화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중1 거를 충분히 습득화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진짜 도움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배우는 것들을 일단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 충실히 어디까지? 심화까지 끝내야 됩니다. 어차피 고2쯤 가잖아요? 그러면 수학 진도는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고2 끝날 때쯤이면 수학 진도가 다 끝났어요. 고3 때부터는 사실 복습의 과정이거든요. 내가 수능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연습하는, 내가 지금 배우는 걸 충실히 연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과정, 우리가 예습 복습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복습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둔다라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1%의 상위 1%의 학생이 아니라 복습에 큰 포인트를 줘라 라고들 학자들은 말해요. 즉 복습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 복습하는 습관이 들어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습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미 습관화된 거는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해. 복습도 대충 해. 이런 모습으로 고등학교 갔다고 갑자기 막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습관 형성이 언제 되느냐?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습을 충실히 하고 복습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수학의 공부 방법을 제대로 알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갑자기 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학 잘하던 놈이 그러지 않아요? 당연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수학 잘한 놈이 중학교 수학 잘하고 중학교 수학 잘한 놈이 고등학교 수학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때는 입시라든지 막 공부라든지보다는 인성이라든지 또는 생활 습관이라든지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이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급격히 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중학교 때 1등 하던 놈이 고등학교 때 1등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 한번 하면서 진짜 공부를 취미 삼아서 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제 강의에서의 파트입니다. 제 강의에서는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하고 갈까 하는데요. 수업 준비를 할 때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펜 필요합니다. 당연히 노트 필요하고요. 노트에 펜으로 필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쓰는 거잖아요. 노트에 필기를 하는데 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공부를 할 때 딱 두 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권이 뭐냐? 교과서도 좋고요. 아니면 개념서도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개념서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문제들이 되게 많은 문제집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양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죠? 뭐 디딤돌에서 나오는 개념 원리부터 시작해서 디딤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요즘에. 아무튼 개념 원리부터 시작해서 센 수학까지 그리고 각종 시리즈별로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시중에. 그래서 문제집 한 권, 저는 센을 추천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문제집 한 권을 내가 계속해서 풀 문제집 한 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라든지 개념서라고 해서 개념 설명을 자세히 한 것들이 있습니다. 난 이게 싫다. 그럼 요즘 문제집에도 아무리 문제 중심이다 하더라도 개념이 설명되어 있고 플러스 문제가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근데 개념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 개념서이고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 문제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집이든 어떠한 수학 교재든 개념과 문제는 같이 들어 있어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거 한 권을 고릅니다. 대신 포인트는 문제는 기본부터 심화까지는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까지는 있어야 돼요. 문제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집을 하나 고르세요. 저는 센 수학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집을 고른 다음에 이 문제집에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문제집에다 잘 정리를 합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정리해도 되고요. 또는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소수와 합성수를 그거 했어요.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련한 문제집의 페이지를 열어놓고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필기를, 나만의 필기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 필기한 걸 바탕으로 교과서를 한번 읽어봐요. 다 가지고 있는, 옛날에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교과서가 뭐가 제일 좋아, 잘 정리되어 있고 한눈에 보기 좋은 게 문제집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공신화되어 있고 많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응축적이고 집약적으로 쓴 게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안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한 거 가지고 교과서를 한번, 해당 부분의 교과서를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완벽히 알고 교과서를 읽으면 좀 교과서가 달리 보일 수도 있고요. 아, 여기에 이 단어가 이런 느낌이구나, 느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문제도 쉽게 풀리고요. 이해 오셨죠? 그래서 펜과 노트를 가지고 여기다 정리를 하고요.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노트, 우리 연습장이라고 하죠, 장에다가 풉니다. 이해 오셨죠? 이해 오셨는데,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이제 뒷부분은 문제를 푸는 파트잖아요. 그 문제를 풀 때 이 노트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에다가 내 문제를 쓰고,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만 씁니다. 총 4개면 4개 이렇게 문제를 써요. 1번 쭉 쓰고, 2번 쭉 쓰고, 3번 좀 빈칸 두고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이거는 연습장에다 푸세요. 연습장에 풀어서 통과가 되면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틀리면 틀린 표시해요. 맞으면 맞은 표시하고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있으면 틀리면 틀림, 맞으면 맞음, 틀리면 맞으면 맞고, 이렇게 쓰고 그 옆에다가 틀린 날짜를 씁니다. 예를 들어 3월 24일 이렇게 씁니다. 왜 날짜를 쓰냐고 하면은 복습 때문이에요. 틀리면 틀린 문제를 또 틀린다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 틀린 문제를 또 틀리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가, 우리 학습망각 곡선 들어가서요. 학습망각 곡선에 따르면 이게 기억, 이게 시간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학습 10분 후라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10분 후부터는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후? 1시간. 50%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일 70%. 그리고 며칠? 1개월 80%. 1개월 뒤에 그래도 20%라도 기억하네요. 복습했을 경우에. 그래서 언제 복습하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듯이 1시간, 1일, 1개월, 10분 딱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수업을 듣자마자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하루 뒤에 한 번 더 복습, 1시간 뒤에 한 번 더 복습하고, 하루 뒤에 한 번 더 복습하면 완벽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적어도 1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한 번 복습하시고요. 즉 수업을 후에 당일날 복습하시고요. 1일 후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 안에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7일 후 복습을 합니다. 이 복습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까지는 다 맞은 것도 포함을 하고요. 7일 후 복습은 반드시 틀린 것 중심. 틀린 문제 중심으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습 망각 곡선에 따라서 내가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학생이 분명 될 겁니다.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얘기하다가 말하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틀린 날짜를 썼잖아. 며칠 후에 복습하라는 소리예요. 7일 후에. 그럼 분명 7일 뒤에 까먹어. 그럼 그때부터 좀 느낄 겁니다. 하루 뒤에는 복습해야 되겠구나. 틀린 문제를 하루 뒤에 복습하는 게 제일 좋고, 늦어도 며칠 안에, 7일 안에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속 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날짜를 쓰고 거기에다 맞음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만약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꼼꼼한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대충대충이라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날짜만이라도 기억하면은 나중에 그냥 복습하고 싶을 때 틀린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틀린 문제 중심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그게 가장 별로인 게, 내가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다 풀어. 정답을 써. 틀렸어. 그리고 넘어가. 다음 문제 풀어. 틀렸어. 넘어가. 다음 문제 풀어. 맞았어. 넘어가. 1번하고 2번 답지 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어. 맞은 것 같아. 습득된 것 같아. 오케이? 나는 다 익힌 것 같아. 절대 자기 거가 되는 체득화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틀린 문제를 적어도 3번 맞을 때까지는 풀어봐야 돼요. 나 스스로 풀어봤을 때 맞을 때까지는 풀어봐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풀이를 쓰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풀이 쓰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풀이를 쓰고 거기다가 풀어보고 문제집에다가는 뭐만? 맞고 틀린 표시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노트를, 연습장하고 노트를 2권 준비하면 좋겠어요. 노트는 제가 맨 마지막쯤에 하는 그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다 써도 돼요. 거기다 쓰고, 연습장은 그때그때 푸는 거예요. 연습장은 사라져도 돼. 이 노트는 근데 내가 틀린 또는 내가 다시 풀어보거나 풀어봐야 될 문제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여기 문제집에다가 새로운 문제를 써서 포스트잇으로 붙이거나 해서 단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모든 공부가 단권화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단권화가 최고입니다. 한 권으로 응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봐도 내가 모든 걸 좀 알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죠.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 권화에서 딱 문제집 한 권 제일 좋은, 니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거 여기에다가 개념 하고요, 문제 하고요. 반드시 문제는 뭘로 푼다? 연습장에 푼다. 틀리고 맞고는 어디에다만 쓴다? 번호 밑에다가 날짜만 쓴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수학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내용인데, 이제 이 내용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가면은 진짜 좋은 개념서가 굉장히 많아요. 수학의 정석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진짜 센수화, 수학의 정석, 개념 원리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을 골라서 그거를 단권화, 나만의 교재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본 세팅 값에다가 내가 계속 더하고 붙이고 막 공간에다 써서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 가고, 문제를 봤을 땐 한 번도 푸는 적이 없어야 돼요. 문제집에서 문제를 봤을 땐 푸는 적이 없고 날짜만 계속 써져 있는 거예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날짜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지금 습관화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수학 성적은 오를 겁니다. 100%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건 절대 문제를 문제집에다 풀지 마라. 복습해라, 7일 안에.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맞은 문제도 복습합니다. 한 달쯤 됐을 때 맞은 문제를 쭉 풀어봐요. 다시 한번. 이제 그거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풀었던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틀린 문제가 생기는데 반드시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립니다. 즉 내 것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내 것화 시키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바로 수학입니다. 근데 종종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쭉 이렇게 딱 보면 딱딱딱 해서 몇 개 탁탁탁탁 적고 정답 딱 적는 애들. 그런 애들은 사실 이 강의 들을 필요 없죠. 나와 차원이 다른 학생들이죠. 그런 애들은 진짜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머릿속에 이미 노트 필기화 되는 과정이 따다다다닥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습장에다 풀고 손으로 풀고 반복하고 틀린 거 반드시 다시 풀고
대신 앞에서 말한 그런 학생들도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수학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또 여러 권 한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권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문제집 한 권만 써서 좀 문제가 충실히 들어있는 얇은 거 말고 적어도 두꺼운 걸 사서 충실히 문제를 풀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풀어봐요. 달리 보입니다. 교과서의 문제들이. 연동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이 교과서 이 문제가 여기에선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구나. 그리고 충실히 여러 개의 문제로 나와 있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제집의 문제를 충실히 연습장에다 날짜까지 써가면서 풀고 난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시 푼다거나 또는 새로운 얇은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 EBS가 됐던 뭐가 됐든 이 얇은 문제집을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그때의 문제 푸는 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문제, 이 문제집을 잘 선택만 했으면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여기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근데 풀다 보니까 얇은 문제집, 내가 못 봤던 문제가 나오네? 즉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여기에다 다시 써서 다시 나의 단권화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진짜 완벽한 수학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 중학교 때 1학년 1학기 때 만든 이 수학 문제집과 나의 이러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수능을 분명 결정할 겁니다. 고등학교 공부도 결정할 거고요. 진짜 꼭 한번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습해라. 수학 문제집 하나 선택해서 단권화해라. 문제는 연습장에 풀어라. 문제집에 절대 흔적 남기지 말고 날짜만 써라. 그리고 틀린 문제 복습해라. 틀린 문제 복습해라. 꼭 요 세 가지를 지켜주시면 진짜 수능에서 만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